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월요일 경제 언박싱 오늘은 조원경 유니스트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주제를 2차 전지. 예, 좀 부담스럽네요. 네. 예, 뭐 우리- 핫이시죠. 2차 전지 그러니까요. 얘기를 해도 할 때마다 새로운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되는. 네. 맞아요.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해오셨는데 일단은 지금의 분위기를 교수님은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2차 전지는 뭐 구조적 성장 산업이고요. 네. 저희가 반도체를 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성장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골드만삭스에 의하면 저희가 잘 나갈 때 한 10년간의 어떤 평균 성장에서 한 0.6% 네. 반도체가 기여를 많이 했다.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2030년까지 2차 전지 산업이 한국에서 한 연평균 33% 증가하고 또 그 경제 성장률에서 한 0.3%씩 기여할 거다. 이런 어떤 좋은 전망을 냈어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은 관심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2차 전지 주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그런 포인트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이제 물론 골드만삭스도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목표가를 12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정권사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예. 논란의 이제 쟁점을 만들고 싶지는 않고 이 산업이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다. 그리고 이제 올해 전기차 시장이 좀 둔화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요. 네네. 왜냐하면 연초에 중국에서 2차 전지에 주는 보조금을 폐지했습니다. 물론 이제 6월 달에 좀 늘었고 또 중국은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이렇게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제도 같은 건 있지만은요. 그리고 이제 그 유럽도 좀 둔화되고 있고요. 이제 성장세 이런 것들 말합니다. 또 뭐 미국도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예. 그래서 미국도 많이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서 재고가 한 90일치 정도, 92일치 네네. 정도 있어서 이게 보통 재고의 한 4배 수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문제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뭔가 하면은 앞에 가격을 인하해서 네. 밀어내기를 했다. 이런 게 이제 평이고 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2차 전지 수요 같은 것도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물론 장기적인 전망을 보면은 2차 전지는 뭐 내년에 24%, 그 다음에 17%, 그 다음에 8%. 뭐 이런 식으로 앞에 전기차, 죄송합니다. 이건 전기차입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이제 소재가 이제 36% 산업이 이제 그 양극재 산업이니 뭐 이렇게 소재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36%, 24%, 9%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하고 소재가 이제 앞으로 좀 둔화되는 전망이 상당히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지만은 뭐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고민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산업이 구조적으로 발달되고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이 있는데 특히 올해 관심은 IRA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네. 의해서 되게 관심이 높은 거잖아요.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은 네. 지금 이제 미국은 성장하는 쪽이고요. 2차 전지에서 이제 유럽은 이미 그 전기차에서요. 유럽은 전기차의 침투율이 이미 30%에 이르렀어요. 네. 그리고 중국은 이제 20%에 이르렀고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 내연기관차보다는 이제 그 자기 업종이 그 차 업종을 생산해서 발전시킨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전기차를 통해서 확 넘어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차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을 시킨 거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후발주자인 저희가 미국을 보는데 미국에서는 IRA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제
혜택을 주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째 보면은 전기차에 대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마한 내수를 가지고 경쟁하는 시스템에 있고 대부분의 소재에 대해서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중국 하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경쟁을 하는 관계이고, 이제 중국 내에서의 그, 2차 전기차 비중하고,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말하자면 이제 중국 내에서 전기차 비중이라는 것이 중국이 보조금을 주면서 전기차를 네네. 엄청 그 늘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이 이제 도산하는 전기차 업종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렇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지금 현재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시점인데 그러면 전기차를 어떻게 바라보고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산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그런 관점에서 당분간 이제 저희가 관심이 많은 양극재 업종이든 이런 쪽에서도 수요 둔화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가격도 이제 말하자면은 소재 단가가 하락해서 많이 그게 속해 있는 뭐 니켈, 코발트, 망간, 뭐 리튬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런 쪽이 단가가 하락해가지고 3분기 실적은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 좀 드려볼 텐데 네.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하면 그동안 이제 반도체였어요. 좀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지금 전체 총액이 지금 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까 0.6% 정도 성장률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전체 경제 규모는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네, 낮죠. 네, 네. 그건 훨씬 높고.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2차 전지는 앞으로 이제 한 0.3% 정도 기여를 하고 두 개 합하면 러프하게 한 1% 성장률이 기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성장률이 지금 아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거의 뭐 3분의 1 이상 차지하는 성장률에서 기여를 하게 될 텐데 네. 과연 방금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가 반도체처럼 이 국가 경제에 기여를 할 것인지 그런 발전을 할 것인지 그게 이제 관건이라고 말씀하신 네. 거고 반도체하고 자라나는 환경이 어떻게 다른 건지 이걸 좀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얘기로 뭐 어떤 하는 것보다는 제가 7월 26일인가 나온 그 볼타 파운데이션이라는 네. 미국 그 협회에서 네. 나온 자료를 하나 읽었어요. 예, 그 제목이 이제 태양광 전지에서 이제 배터리까지의 교훈이라는 얘기였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000년도에 이제 2011년인가요? 저희가 그 뭐 제가 주가를 얘기는 하는 건 아니지만 OCI 주가라는 게 3만 원에서 65만 원까지 갔습니다. 태양광 때문에. 태양광 때문에. 그리고 이제 태양광 시장이 열린다고 해서 가지고요. 네. 이 보고서 이 제목 굉장히 고약하네요. 아니 근데 이제 이 보고서에서는 그 얘기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 이제 그 보고서는 이제 그 요거만은 보고서가 아니고 그런 배경이 있을 거고요. 요 보고서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페트로스카이트 전지라는 게 그 페로브스카이트 전지라는 게 있어요. 네. 그 페로브스카이트 전지가 요즘에 이제 그 3세대 그 태양광 전지로서 이제 곽강을 받고 있거든요. 이제 이 전지가도 이제 한 8년 정도간에 한 10년 정도간에 92% 정도로 원가가 다운됐어요. 다운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 개발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이 2차 전지에서 리튬 이온 전지를 본 거예요. 예, 여기는 한 8년 정도 동안에 한 뭐 이렇게 뭐 82% 정도가 다운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말이 이제 또 이제 맞는가를 한번 보면은 중국에서 네. 2011년에서 2020년까지 이제 경쟁시켜서 네. 이제 전지 가격 자체가 한 80% 정도 하락했다는 것을 저기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2차 전지의 산업이나 아니면은 아까 태양광 전지의 그 산업이나 숙명은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이제 원자재. 원자재가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서 가격의 60에서 70, 그 2차 전지 안에서 60에서 70% 돼요. 그렇죠. 예. 그 정도 되고 이게 왜냐하면
제가 다 보니까 좀 수치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소재 의존도가 그렇게 크잖아요. 네. 네. 그렇게 소재 의존도가 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전기차가 잘 나가야 되고 전기차가 잘 나가려면 2차 전지가 따라가야 되고 소재 산업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는 지금 뭔가 하면은 초기에 얼리 어답터들은 이미 샀단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근데 내가 더 사고 싶어. 이 마음이 들으려면은 가격이. 가격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가격이 문제야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반도체는 뭐 대체제가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 내연기관이라는 대체제도 있고 그 사이에 있는 하이브리드도 있고 여러 전기차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침투율이 100%로 가기 위해서는 가격이 굉장히 낮아져야지만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뭔가 하면은 소재. 소재의 혁신을 어떻게 이루냐는 부분들이 중요한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이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해서 매뉴팩처링 테크놀로지일 수도 있고 그것이 네. 또 소재에서의 테크놀로지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네. 기본적으로 원가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진 산업이다. 산업이다. 예. 그래서 두 가지 원자재 의존도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이 너무 심한 것, 그다음에 소재 의존도가 심한 것, 이것이 이제 이 산업의 특징이고 여기에서 이 보고서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그거예요. 이런 숙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장치 산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설치하 공장 짓고 뭐 수율 맞추고 그렇게 해서 제품이 나올 때까지 한 5년도 걸릴 수 있고 상당히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랩에서 아무리 이게 뭐 해서 이런 양극재를 만들었다, 뭐 양극재 이게 습식 공정이 아니고 건식 공정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대량 생산이 되고 이런 문제는 다르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쪽에서 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제 반도체하고 이쪽을 비교를 한다면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걸 좀 비교하겠습니다. 네. 아까는 이제 그 두 가지 원자재하고 이런 부분들 의존하는 것이 반도체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부분은 환경적으로 다르다. 환경적으로 다르다. 물론 반도체도 기술이 엄청나게 개발돼야 되는 거지만, 근데 이걸 통해서 반도체는 가격을 다운시켜야 된다는 그런 그건 없잖아요. 반도체는 새 네. 제품이 업그레이드되면 과거 가격을 다시 받아요. 그럼요. 더 올려서 받지. HBM 점점 올려서 받지. 점점 올려봤잖아요. 근데 배터리는 결과가 같기 때문에 네. 어떤 고성능이 나오자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면 사질 않잖아요. 않잖아요. 대체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그래서 그럼, 예. 배터리의 성능하고 기술을 봤었을 때 기술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거하고 많은 차이가 없다면 그러니까요. 그럼 이 기왕이면- 배터리를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반도체는 성능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지금 AI 반도체를 하는데 지금 삼성이 엄청나게 이제 파운드리 차원에서 엔비디아로부터 AI 반도체 수주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TSMC에만 주면 네. 말고. 그러니까 TSMC를 키운 게 그 애플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TSMC가 성장을 해서 아까 말했지만은 대만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을 능가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자, 이만큼 이제 우리가 산업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산업을 어떻게 봐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그런 숙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하고는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초격차를 그래서 그러면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뭔가 하면, 나 그 정도의 성능은 아니더라도 돼. 그 정도 기술 괜찮은데, 그럼 기술이 좋아서 그걸 썼을 때, 뭐, 2배로, 가격을? 갈 수 있다. 그러면은 되는데, 별로 차이가 안 난다. 가격은 많이 차이 나는데, 별로 이게 성능에서 그게 차이가 안 나고 좀 더, 그쵸. 그렇다 하면 기술이 조금 이게 우월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NCM 3원계 니켈 코발트 망간 이루어지는 3원계 배터리가 기술이 그 중국산 배터리보다 좋아요. 그쵸. 예,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쪽에서도 지금 기술을 엄청 개발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 좀 무겁고 수명이 좀 길다는 그거는 있는데 이제 이게 멀리 가고 이러는 것들은 우리 NCM이 3원계가 훨씬 더 좋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경쟁을 시키잖아 막.
그렇죠. 전기차도 엄청나게 하고 그리고 각종의 2차 전지 리튬 인산철 전지라고 그러죠. LFP 전지. 이 LFP 전지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60%를 LFP로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도 가격이 중요해.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그 독일 자동차도 가격 쪽으로 가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잠시 이제 이 아까 말했던 보고에서 보면은 2025년까지 LFP의 점유율이 늘어나요. 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2차 전지를 항상 지금 전기차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전기차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ESS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ESS에서 이미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그래서 삼성 SDI고 다 이 ESS 부분에서 LFP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리튬 이온 전지가 가지고 있는 최대 문제점은 화재나 난데 불이 나는 안정성의 문제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규명이 정확하게 되어야지만이 이제 되는데 이거 ESS라는 그 에너지 저장 장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100% 에너지를 많이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많이 쓰고 그럴 건데. 근데 이걸 100% 충전을 하면은 불이 나버려요. 안전성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로 연결되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결국은 뭔가 하면 전해액 사이에 전해액을 액체가 아닌 고체라고 일본이 하는 쪽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도 삼성 SDI나 현대 자동차에서 이걸 하고 있는 이제 꿈의 배터리인데 이제 어차피 지금 ESS용으로 이 LFP가 많이 인기가 있고 소형 자동차에서는 LFP하고 삼원계 배터리 간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냥 저희가 명실상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의 그 점유율이 뭐 높다고 하고 2020년에서 CATL이 33.8에서 36.8로 갔다. 이거는 맞지만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를 빼고 봤었을 때는 네. 저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9.1 정도 되거든요. 2차 전지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 외 시장에서는 우세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의 격차가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추격이 만만치 않고 가격의 문제와 그다음에 기술의 문제를 가지고 오고 있다 이거고요. 아까 그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영업이익률 같은 것이 작년에는 뭐 아시다시피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렇다고 보니까 작년에는 아니지만 그 전에는 한 12% 대였거든요. 네. 그 앞에는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 그 반도체 업종들을 상관없이 말한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배터리 업종의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그렇게 높지가 지금 현재는 않아요. 에코프로 BM 정도가 한 9%, 에코프로는 뭐 지주회사기도 하고 뭐 다른 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적인 성격인데 한 6%.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정도 되면은 한 5%. LNF는 1조 매출에 30억. 그건 좀 거의 제로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그렇게 2분기 성적을 가지고 말한 겁니다. 네. 별로 이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초격차 기술은 아니다. 반도체처럼. 그게 핵심이에요. 네, 초격차 기술이 반도체하고 다른 게 바로 그거죠. 네, 이거 뭔가 하면은 초격차가 아니더라도 약간 기술이 좀 좋으면은 뭐 차이가 크게 없다면은 이걸 할 수도 있고 아니고요. 예. 제가 이 보고서에서 되게 참 인상적이었던 게 있었어요. 2035년에 됐을 때 네. 상당히 늘어나는 배터리 종류가 있더라고요. 어떤 종류? 그게 LFP에다가 망간을 같이 혼합하는 LFMP. 저가형 고성능 이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망간이 별로 안 비싸거든요. 네. 저희가 뭔가 하면은 일본에서 저희 한국으로 올 때 이게 배터리의 종주국은 원래 일본이에요. 일본에서 만들었고 일본에서 노벨 리튬 배터리를 가지고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이걸 안 키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전고체 배터리만 하고 앉아 있는데 이거에 여기 한국으로 와가지고 많이
키웠고 저희가 이제 뭐 소부장이 또 교재도 받으면서 저번에 일본에서 그 2차 전지 소재 산업도 많이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한중일의 어떤 삼국지가 열리고 있지만은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일본이 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안 했을까 하는 거는 참 의문이 들고 한국은 이걸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산업의 취약점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규모의 경제는 그도 이제 어느 정도 실현하죠. 초기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업력도 좋고 한데 이제 많은 사람들에서 배터리 내재화도 하잖아요. 배터리 내재화라는 말이 전기 자동차를 파는 회사들이 배터리를 만드는 가지고 거잖아요. 있죠. 네. 근데 그건 테슬라 빼고는 지금 없잖아요. 없죠. 예, 그래서 사실은 뭐 테슬라도 또 내재화를 다 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걸 보면은 결국에서 이게 지금 이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만큼 반도체처럼 그런 것들이 확보될 수 있느냐는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네. 뭐 반도체보다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좀 어렵다. 예. 그 보고서의 결론이 그 보고서의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질문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빨리 질문 드리세요. 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지금 90일치 재고가 쌓여 있다고. 이게 평소에 4배 수준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어떤 뭐랄까요 산업의 성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재고에 따라서 어쨌든 이 2차 전지도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이게 보면 이제 네. 충전 요금 같은 것도 전기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전기 이게 덜 사는가 하면은 보조금을 각국에서 많이 폐지한단 말이에요. 네. 기술 발전하고 난 다음에 궁극적으로 가서는 그 보조금을 폐지하더라도 가격이 내연기관차하고 대등한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궁극적으로 왔을 때 언젠가는 이게 전기차가 완전히 대체한다면은 100% 침투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시간이 있는 거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게 사람들이 이게 싸냐 안 싸냐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게 불편한가 안 불편한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고 이제 경기가 지금 현재 그다지 좋지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네. 그리고 가격 인하를 통해서 밀어내게 했는데 테슬라 영업이익률 같은 것들이 10% 중반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최근에 와서는 한 1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9%대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가격을 인하시켜서 밀어내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밀어내기 하는 결과에서 사람들이 더 사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휴가 갔으니까 좀 있으면 살 거야.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맞는지 이제 한번 봐야 될 게 현대자동차에서 보통 차 사려고 주문을 내면은 한참 걸렸습니다. 그렇죠? 1년씩 또 걸렸고. 1년이 뭐예요? 1년 반 걸렸어요. 그러니까. 인기 자동은 더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전기차 중에서 하이브리드는 좀 걸려요, 시간이. 네. 조금 걸리고 그런데 지금 뭐 그냥 전기차는 금방 나온다고 금방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사람들이 선호도를 좋아할 수 있을 만큼 가격이 메리트가 없어요. 메리트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그 그러니까요.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이거 타겠어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제 본인 보면 결국은 좀 아까 그 보고서 내용도 초격차를 유지할 수 없는 거하고 지금 현재 가격대로라면 우리 경제에서 한 800조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다. 그런 보고서를 봤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2030년. 그러니까 한 20년이니까 한 800조 정도 볼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반도체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버는 포지션이 많아지는 거예요. 2025년부터는 반도체를 넘는데 이제 그것도 저는 항상 가정을 삼성자 만약에 파운드리 수주를 엄청 해온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비모노머리적인 반도체 차원에서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 부분에서는 단일 업종으로서는 1위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만약에 초격차 이게 중국이 앞서는 거 가격 압박을 받게 되면 그걸 800조를 장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격 측면에서. 이거는 아까 이제 전기차를 말하는 거니까 그 전기차에서 사실 지금 현대자동차도 LFP를 장착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그거는 800자는 전기 자동차를 말하는 자동차에서 거고요. 예. 쓰이는 거.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시장을 이제 주도해 나가는 거는 한중일이에요. 지금은 일본은 좀 떨어지고 있지만 네. 중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이 다시 따라오고 지금 기술력으로 따라오고 하는데 네. 이 한중일의 지금 현재 기술력 수준이 아주 중립적으로 봤을 때 기술력 수준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아까 조금 수정해야 될 게 아까 전기차에서 이제 저기 예. 말씀하신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게 2차 전지가 맞고요. 예. 그건 아까 제가 좀 착각을 800 조 했고요. 규모요? 800조 규모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부분을 그렇죠. 예. 말씀하신 거죠. 예. 기술력 수준이 네. 아까 러프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심플하게 한중일이 현재 포지션 기술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안전 초격차다 뭐 이렇게를 말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해 주신 게 예, 그거는 초격차가 아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우위에 있다는 건 분명히 맞고요. 근데 우리 기술도 리튬 이온 전지도 화재가 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불안전한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은 저희가 그 니켈, 코발트, 망간 이거를 합성 비율을 어떤 식으로 해서 더 잘 나가고 있는가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혁신을 이루려면은 소재 혁신하고 공정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쪽에서 지금 이제 수감되셨죠. 이제 그 에코프로 회장님이요. 네. 이제 뭐 안타깝습니다만 이제 그분이 목표로 했는 영업이익률이 한 15% 정도였어요. 그 정도를 봤었을 때 이 산업의 한계가 어느 정도는 그 목표치에서도 보이는 건 아닌가. 그런 것이 보이고요. 더 많이 나는데 그죠? 저는 생각했을 때 이게 만약에 20% 우리가 30% 나옵니다. 지금 NCM에서 양극재가 1위잖아요. 네. 그 우리가 네.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고 그 중국을 빼고 NCM에서 이 그 양극재 이쪽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0% 좀 넘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뭐 더 많은 수익 영업이익률 목표도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물론 거기에서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고 다른 데는 또 더 안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LFP 배터리가 상당히 기술력을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거대 자본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지금 도산 위기에 있으면서 경쟁을 시켜가지고 이젠 손을 떼게 만든 거죠. 너네들 자생력으로 해가지고 더 해봐.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그 각 지자체에서 더 도와주는 건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런 초격차를 유지하는 거라면 결국 뭔가 하면은 전고체 배터리 정도 그거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 더 우리가 이제 명심해서 이제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거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건 초격자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예. 저희가 지금 IRA법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고 있어요. 네. 그건 분명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중국은 그냥 가만히 있냐?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예, 뭐 변신술을 해서 미국하고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유럽과도 어떻게 연결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건 상황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전구체라고 보면은 양극재를 만들려면은 리튬하고 삼원계를 하잖아요. 니켈, 코발트, 망간을요. 근데 이 니켈, 코발트, 망간 이걸 전구체라고 그러는데 이 전구체를 대부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중국에서 의존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아예 뭐 포스코퓨처엠은 전구체가 만드는 게 0%예요. 그리고 에코프로는 한 15% 정도 되고 LNF가 이제 9% 정도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2025년 이후에는 중국 거를 쓰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걸 가지고 혁신을 하면은 영업이익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여지 같은 것들은 분명히 있다. 근데 우리가 걱정되어야 될 부분들은 아까 뭐 폴리실리콘은 앞에 거는 그 보고서에 나온 건 아니지만은 네. 그것도 중국산 그 폴리실리콘이 순도가 조금 더 낮지만은
나온 게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OCI 주가도 내렸고 그러니까요. 과잉 공급이 되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도 뭔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워닝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도 지금 여기에서 선두주자고 네. 이걸 유지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과잉 공급이 일어나서 안 된다. 어떤 데는 과잉 공급이 2024년부터 일어난다는 데도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 2030년으로 보기 때문에 네. 이게 다 기관들이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그런 어떤 과잉 공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우리가 영업이익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배터리 산업에서 그리고 저 양극 지금 여러분들 많이 관심 있는 소재 산업에서 되게 중요하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폐배터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폐배터리. 왜냐하면 배터리 전기차가 이제 폐차되는 것들도 나오고요. 처리해야죠 이제. 근데 지금 저희가 광산이 있으면은 또 아니면 염호에서 리튬을 뽑아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염호에서 제가 이제 유니스 교수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얼마 정도 할 수 있냐? 0.2%밖에 없대요. 그러면 뭐? 그걸 뽑아내려면 그 다시 염호에서. 재추출 염호라는 염호라는 게 이제 왜 우리가 포스코도 어디 남미 어디 샀다 유은희 사막 뭐 이런 데 있는 그런 염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광산도에서 광산도 나오기도 있고. 하고 염호에서라는 데서 나오고. 그 부분이 0.2%밖에 조달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건데 그 과정에서 환경 부담금도 많이 부담해야 되고 돌도 깨야 되고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그런 거 문제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공급원은 중국이지. 중국이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는데 거기에서는 0.2 정도밖에 못 뽑는데 이게 차에서 폐차되는 폐배터리에서는 그게 2%에서 5%래요. 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걸로 소재 혁신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재활용이네요. 재활용. 그래서 이제 이걸 사실은 이게 주목해야 될 것이 영국에서는 이거를 핵심 원자재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핵심 원자재법에 보면은 이런 순환 경제에 대해서 이거 재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명시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기술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군요. 그 기술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군요. 예. 참 재밌는 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네. 얘기고 방향성도 참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주제에 대해서는 계속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맞아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다른 주제들 많이 준비하셨는데 오늘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저희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조원경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